기자회견 거리두기는 국가에서 철저히 국가가 아니라 경찰. 네? 경찰이 안 나와도 다 알아서 합니다. 경찰의 지시 교육받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암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믿는 경찰. 에? 경찰은 참여연대 못 믿는다. 경제개혁, 경실련 못 믿는다. 금융정의연대 못 믿는다. 네? 우리는 믿어주는 겁니까? 뭡니까? 경찰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범대원 합시다. 방범대원.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방범대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나 보죠. 네, 이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입니다. 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아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옵티머스 피해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난 4월 5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조회를 개최하고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영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했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NH농협금융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끝자리 4글자만 3번씩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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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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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최대 판매 NH투자증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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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 모시고 서한 전달 취지와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입니다. 금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 수 없었던 상품, 존재할 수 없었던 상품을 NH투자증권이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는 내용들입니다. 공범의 실체권이 330개 자산운용사에 물어봤는데 폐쇄한 4곳을 빼고는 아무도 이런 상품을 운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산운용사 다른 곳에만 크로스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품에 대한 존재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당시 정부 보증 공공기관채가 1.8 정도 내외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3%, 2.8% 수익을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금감원은 착오이해한 무효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촉구 소환을 들고 NH금융 주주 앞에 온 것은 포함무치한 NH투자증권 때문입니다. 이 상품을 팔았던 오티모스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NH투자증권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검토하고 도입을 한 거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장이 인정했던 내용인데, 뭐 자기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오티머스사라는 회사를 소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밑에서 직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겠냐 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사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별 검토 없이 자산운용사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이 상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판매할 수 없다는 이 계획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지주에 와서 지주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련되었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NH투자증권은 유동성 지급을 할 때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촉구소안에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판례의 내용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성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존중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 설득, 유동성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이사들이 그만둔 사람이 2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 설득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님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이 그 입장을 저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업무상 배임 운운하면서 금감원 결정을 거부하고 다자배상을 하기 위한 판결을 그러니까 금감원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다는 것들은 바로 후한무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 때문에 오티머스 피해자들은 1년 가까이 코로나보다 더한 고통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지원금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오티머스에서 NH투자증권에서 계약 무효된 전액배상 결정만 수용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다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이사를 핑계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H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업무상 배임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투자증권은 270억 정도의 금액을 90% 선 지급하고 이번 금감원 결정에 준용해서 나머지 10%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봅니다. NH투자증권은 금액이 4,300억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이 이를 고려하여 3천억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만 계약 무효를 저는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도 아닙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간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자배상 비율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지급을 하게 되면 그 한 곳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NH투자증권이 어차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연대배상 판결이 나오면 100%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예정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밀고 NH투자증권의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사회이사들이 자신들이 있을 1%의 업무상 배임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주가 하락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상 배임 때문에 사회이사들이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회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을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270억이 되든 3천억이 되든 동일하게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지급했던 은행법을 위반하고 지급했던 그 돈조차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유의장에 적었던 내용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금으로 줬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다, 공적 활동으로 보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NH투자증권의 업무상 배임 운동을 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면 이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불매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기업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티머스라는 리스크를, 경영상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멍청한 경영진은 차라리 가장부터 사회이사들이 다 그만두는 게 오히려 앞으로 NH투자증권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은 NH투자금융의 지주에 전달하고, 지주회장은 NH투자증권을 부르든 아니면 저희들이 줬던 촉구사안을 법률상 검토를 해서 실제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얼만큼 있는지 검토해서 50% 미만이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지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가입을 한 것입니다. 부실 펀드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판매사의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고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NH투자증권의 금감원 결정 수용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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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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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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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두 번째 발언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아 간사 모시고 NH농협금융의 책임있는 해결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아 간사입니다. 앞서 김득희 대표님께서 또 많은 얘기 해주셨고, 뒤로도 경실련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판매사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NH 측은 사실 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이 부실 자산에 대한 판매 그 책임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수탁사와 그리고 사무수탁사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금융 소비자들이 NH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 농협이라는 브랜드,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믿고 자산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NH투자증권 그리고 또 NH금융지주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신중하게 상품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살피고 그리고 리스크를 살펴가면서 상품 판매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큰 금융자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판매사가 지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금융기관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볼 때 신제품을 개발할 때 수많은 시생산 과정과 QA 그리고 또 부품 보증 그리고 QC 과정을 통해서 판매 직전의 상품까지 아주 철저하게 살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합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비록 부품 업체가 잘못된 부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부품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상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여기서 투자하는 자산 공공 매출 채권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상품인지 그리고 그만큼 수익률이 나는 상품인지를 확인했어야 됐죠. 운용사하고 수탁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줄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이 투자 자산들이 위험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지금 본인들의 책임이 100%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금융지주회사 앞에 와 있는데요.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계열사에 대해서 인사상, 경영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열사에서 나오는 리스크 그리고 또 이사회 결과들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들이 특히 NH농협도 마찬가지, NH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계열사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그리고 또 NH금융지주 모두 판매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번 피해 배상이야말로 NH투자증권이 그리고 NH금융지주 그리고 농협이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이러한 부분들 자각해서 적극적인 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또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 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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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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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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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세 번째 발언입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 모시고 옵티머스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배임과 관련돼서 농협이 처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이사회가 금강원 결정을 수용하는 것만이 오히려 배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후 NH증권은 배임이 소송에 말려들 것을 우려를 해서 현재 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이사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 소위 말하는 불법 영득의 이사가 있는 것은 운영사 옵티머스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뒷돈을 댄 큰손들입니다. NH증권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베껴먹으려는 이 정치권과 투기시장의 사채꾼들에 의해 기획된 사기 사건이 분명합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공공매출 채권에 이 외압에 의해서 NH가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검찰 수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도 한 명 죽였죠. 이낙연 씨 선거 사무실에 있던 그분, 그리고 이현재 부총리는 단순 고문입니까? 전 검찰청장 최동욱 씨 조사는 여전히 함흥차사입니다. 현재 정치권, 검찰, 금강원, NH증권에게 독박 씌워서 정관계 게이트 의혹 빨리 덮으려는 게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관심 1도 없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사모펀드 사건을 계기로 대동단계에서 통과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박 씌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NH이사에서 눈치 없이 전액 반환 거부하고 피해자들이랑 소송전으로 가면 과연 나라님들이 좋아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소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전으로 가도 승산은 1도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전액 배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금강원 결정을 수용치 않으면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배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자들 편에 서서 먼저 전액 반환하시고 기관들끼리 구상권 청구해서 다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NH이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반드시 고객은 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강원에서 전액 반환 결정이 난 마당에 소송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특히 금소법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들이랑 소송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음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NH증권은 사기 판매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그 외에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원이랑 구사건 다툼을 해서 손해배상 비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 조사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연이자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4% 그거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NH이사회는 눈치 좀 챙기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NH이사회가 전액 반환을 응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쟁사인 한투증권도 금감원 결정을 따라서 배상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 책임 분할, 이런 꼼수나 핑계를 대지 말고 금감원의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을 즉각 수용해서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피해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시민단체에서 김득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결정이에요. 저희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임.
우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라임 펀드 있지 않습니까? 라임 전액 배상 내린 한계가 있습니다. 폴루터 넘버 1. 그거 배임 소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배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키코 사태 아시죠? 키코는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현 윤석권 금감원장이 금감원 본주위에서 일부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이 일부 배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은행 배임에 휩싸였습니까?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조차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이 배임이야말로 소송으로 가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결코 소송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NH증권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희는 뭐 불매운동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제발 이런 악수는 피하시기를 NH증권과 NH금융지주 회장님께 요구합니다. 얼마 전에 NH금융지주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감원 부원장모인 김철원 부원장과도 과연 배임이 뭐냐 꼼수 부리지 말고 농협 브랜드 하락하고 당연히 고객 이탈하고 옵티머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결국 주주가치와 경영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더 심각한 배임 아니냐. 그래서 NH증권 이사회는 치열하게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기자회견 시 말씀도 했습니다. 도대체 금감원 분쟁 결정은 사적 화해 수단입니다. 그 배임 운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키코는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금감원 결정 사항을 배임 운운하자 키코에서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을 했더니 배임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금융위원회에서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왜 NH증권만 유동성 지원할 때서 배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여기 계신 피해자들이 다 60대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7, 80%입니다. 그분들을 법원에 상대 안 가신 분들을 법원에 가갖고 소송으로 휘말리는 그런 악수를 안 드리려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고객과의 전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김대기 대표님께서 추가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번 금감원 결정은 NH투자증권이 수용할 경우에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KBS 사장이 법원의 화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즉 법원의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사적 화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의 화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실련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원의 소송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전액 배상 결정에 있어서는 계약무효였기 때문에 지연이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만약에 소송을 했을 경우 분쟁 조정을 거부하고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역으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을 하여 업무상 배임이 다시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핑계로 거부하고 소송을 한다면 이게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역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사회이사와 사장을 고발할 것을 미리 밝혀드린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은
판매사만 믿고 이 사기펀드, 부실펀드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고, 따라서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액 배상하고 다른 관련 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옵티머스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도록 NH농협금융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NH농협금융에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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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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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최다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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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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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고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만 저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은 도저히 풀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건이 처음 터지고 저한테는 이메일을 통해 저희 피해자께 이런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NH증권의 VVIP로서 NH증권은 이 사태에 대한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후에 NH의 최영철 사장은 이런 말을 토해냈습니다. NH증권은 고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그 말을 듣고 저희 피해자들은 며칠 몇 밤을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옵티머스보다 NH의 조영채 사장이 더 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NH의 조영채 사장은 선량한 주민이 사는 마을에 스스로 독약을 뿌리고 주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시름시름 병을 앓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루하루 희희낙낙 웃으며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십니까? 조영철을 보며 이 썩어 빠진 NH증권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구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여 그들의 아버지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농민이 키운 농협중앙회 그 아들이 마을에서 독약을 뿌리며 폐륜의 짓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그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일이 아니라는 듯 그 아들의 폐륜적 범죄 행위를 수수방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우리 앞에서 사죄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주사 회장은 즉각 조영철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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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 지주사 회장, 금융지주회장, 농협지주회장 잘 들리십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기 창문도 몇 개 열려있고 어쩌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당신네들이 키운 NH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마을에 독약을 뿌려놓고 선량한 마을의 피해자들을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수방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의 범죄를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 범죄의 공모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영채를 즉각 파면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시켜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반 기업 같은 데에서는 즉각적으로 그 책임자를 파면하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죄와 미안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NH증권 그리고 중앙회 금융지주 어디 한 군데 피해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NH증권의 정영채는 희락락 회사를 다니며 여의도에 아직도 출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혹시 정영채 사장이 농협중앙회와 아니면 금융지주의 회장들의 약점을 잡고 있나? 아니면 NH의 정영채 사장이 이 독약을 옵티머스 사기펀드를 최초로 쏘치겠다고 하나? 혹시 중앙회 회장 또는 금융지주 회장이 쏘치게서 정영채 사장한테 하청으로 팔아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합니다. 왜냐? 당신들은 이 범죄와 연루된 정영채를 턱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채의 약점을 잡히기 위해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기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를 NH는 즉각 책임지라! 책임져라. NH 투자증권은 100% 전액 받아내라! NH증권이 금감원 공모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다자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피해자와 판매사의 분쟁에 왜 작사와 사무관리사를 들고 나온 것입니까? 100%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계약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거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 분쟁을 통하여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시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특방군에 저희 피해자를 끼워넣어서 당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를 마치 전쟁터에 총알바지 마냥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NH증권은 금감원의 분쟁 보고 즉각 받아들이고 100% 계약 금액 받아가라! 보상하라. 옵티머스 펀드의 그 주범인 김재원보다 더 나쁜 놈이 정영채 대표입니다. 정영채 대표 각종 언론 플레이 통하여 우리들을 기만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은 NH의 정영채 대표와 그리고 그 홍보팀들 VVIP라고 한때는 고객들의 수수료를 받으며 그들의 보너스와 급여를 받아갔던 그자들이 지금은 하루하루 언론을 통하여 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배상이 힘들다, 저래서 배상이 힘들대 온갖 이유를 들어 언론을 통하여 언론 플레이하는
그 홍보팀의 시장 또한 즉각 면직시키고 파면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예, 파면할 사람이 또 하나 되었습니다. 이 상품을 부실하게 공표했던 그 담당 부서장,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피해자들의 가슴을 딸기를 홍보, 언론기획 담당 자꾸, 그리고 소양치 대표이사 당신 모두 사죄하고 면책하십시오. 이것이 의혹중앙회가 해야 될 마지막 소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제가 그냥 할 얘기는 제가 1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자, 우리 피해자분 한번 또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서 시원하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기 창문들 열려있는 거 보니까 아마 회장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기 상품 판매 사건은 이제 세월을 지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물론 수없이 많은 전문가, 국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마침내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에서 원금 전액 배상하라는 당연한 것, 만시지탄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 사기성 상품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생활과 생각의 변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나이 60 중반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속임수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황당하고 남을 속이고 또 사건 해결 진행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을 만한 것을 찾기 어렵나 하는 불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금융기관이라는 농협은 말할 것도 없고, 최고 행정책임부서라는 청와대도, 비리를 조사한다는 검찰도, 국민의 어려움을 법제화로 예방하고 정부 감시로 민생을 해결한다는 국회도 그 어느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 말할 것 하나가 없이 어둡고 냄새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팍팍함을 넘어서 참 서글픈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을 표합니다. 이 고개 넘어 있는 청와대는 정말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왜 온정하게 말을 못합니까? 관계기일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또 조사가 나오면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 유선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겁니까? 두 번째는 노후 걱정입니다. 언론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보도지만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층이
다른 나라는 대부분 10%랬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는 50%랍니다. 가뜩이나 노년 빈곤층이 많은데 또 높은데 이 옵티머스 사건 피해자 대다수가 노년층입니다. 이 사기 사건으로 나 역시 노인 빈곤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전 궁금하며 고민하고 지난 10개월이었습니다. 평생 이 사회에서 고생하며 벌어온 노후생활 자금을 어처구니 없는 이 사기 상품을 사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악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하지 말아야 할 우려를 하루에도 수차례 하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그 좋아하던 운동도 그만두어 근육도 빠지고 자연히 생활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간혹 기분 전환을 하려고 산에 가고 여행을 가도 도무지 예전같이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더 외로워진 상황입니다. 이 사기 상품으로 피해자인 내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을 농협지주는 이 회사의 임직원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사기 상품을 팔아먹은 농토와 그 회사의 대표와 농협지주의 여기 임원들은 많은 연봉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사기 피해자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당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정의가 정말 살아있다면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을 화두로 들고 나온 이 정부는 이런 대국민 사기는 적폐가 아닌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5일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지급 결정을 내린 이후로 오늘이 1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투자증권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 한마디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의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고 어떤 결정이 농협이 다시 신뢰 회복하는 길이고 어이없이 봉변을 당한 저희 피해자 고객을 위로하고 이로 인해 엉망이 된 자본시장을 되살리는 길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법 정기도 해야 되지만 책임자 엄벌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86년 사기범법자에 수백 년 형을 내리고 회사는 파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 혼란과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회사와 대표가 버젓이 오늘도 출퇴근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결정을 허용 내지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도 괜찮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이 주인의 나라이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까? 이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언론이든 더는 꼼수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용죄는 즉시 파면되어야 하며 원금 배부상은 즉각 실행되어야 합니다. 농협투자증권은 퇴출되어야
배워야 합니다. 그 일만이 되었지만 모두를 위한 길임을 제3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힘들지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정영철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청와대는 구두탄은 이제 그만 쏘고 시장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호하게 지시하고 감독하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엄정하게 조사하라! 농협금융지주는 대주주로서 농협투자금융과 연대 책임을 지고 원금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피해자분의 정말 열렬한 피 끓는 목청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또 한 말씀 하실 분 계시나요? 자, 그러면 NH 협동조합 중앙회와 그리고 금융지자 분들께 요구합니다. 이거는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수수료와 투자액을 통해서 성과급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영치를 즉각 파면하라! 금감원의 분쟁 조정 공고를 수용하고 NH집권의 그 피해 악들을 즉각 면직하라! 여러분, 하루하루 그 피해 기사들을 보면 참으로 NH 농협증권의 그 뻔뻔함과 얼른 플레이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그들은 항상 틈을 보아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교묘하게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가지가지, 논리도 가지가지,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죄다 어렵다 안 된다, 혼자서 억울하겠다. NH증권이 그리 억울하다면 법적 분쟁을 통하여 하나은행과 예탁결정과 CCTV를 가십시오. 그리고 선량한 우리 피해자들께는 전액 반환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더 이상 그런 끝에 그러는 그러한 마지막까지의 철면피 같은 악의 행동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 2번만 더 외쳐보고 오늘의 자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NH보다 더한 악의 수, 철면피해 공모자 정영치를 즉각 파면하라! 정영치를 즉각 파면하라! 여러분,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 너무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집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